세상에서 가장 맑은 벌. 야, 이 늙은이야. 나 지금 벌 받으러 온 거지. 당신 손자 노릇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안경 닦으면 되잖아요, 안경. 말 시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박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더니 흐릿한 눈으로 바깥을 한참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한때는 세상이 다 귀찮았거든. 그리고 사회봉사 마지막 날, 할아버지는 청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훈아, 왜요? 이제야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꽤 괜찮게 생겼구나. 청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 위로 뭔가 뜨거운 것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을 한 청년과 세상에 혼자 남겨진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낡은 돋보기 안경 한 쌍이 목격한 세상에서 가장 맑은 벌의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 지문이 묻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소중히 다루는 척하면서도 막상 하루가 끝나면 아무렇게나 침대 머리맡에 던져놓기 일쑤였거든요. 어떤 날은 베개 밑에 깔려 눈을 떴고 어떤 날은 소파 쿠션 틈새에 끼인 채 아침을 맞기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안경이니까요. 그런 대접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제 몸을 정성껏 닦아주는 손길은 정말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주인 어른의 손가락이 슬쩍슬쩍 렌즈를 문지르는 적은 있었습니다. 안 보인다 싶을 때 옷소매로 대충 씩씩 닦아내는 것도요. 하지만 그건 닦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문을 지문으로 덮는 거였달까요?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싶다는 의지 같은 건 거기에 없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싶지 않은지는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꼭 4년하고도 3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른은 제가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흐릿한 채로 그냥 바라보기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더 편하셨던 모양입니다. 선명하게 보면 선명하게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보이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냥 흐릿한 채로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그 청년이 나타나던 날 아침 달랐습니다. 거칠고 낯선 손이 저를 들어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톱 밑에는 이틀쯤 묵은 것 같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저를 빛 앞에 들이대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서툴게 안경 수건으로 렌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을 줘서 자국이 더 생겼습니다. 중간엔 방향을 잘못 잡아서 먼지가 끝에 몰렸습니다. 그래도 그 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4년하고도 3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닦였습니다. 누군가의 정성껏 닦아준 손길에 의해서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낡은 돋보기 안경인 제가 두 사람 사이에서 목격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맑은 벌의 이야기. 박씨 할아버지의 본명은 박영복. 올해로 73입니다. 이 이름에 복자가 들어간다고 동네 분들이 늘 복이 많다, 복덩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정작 할아버지 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복은 무슨 복이요? 복자 붙여놓은 덕에 복이 다 달아났지.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목소리 끝자락에는 언제나 뭔가 축축한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경기도의 한 소도시, 오래된 주공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라 3층이면 아주 높진 않지만 무릎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한테는 오르내리기가 꽤 고역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른쪽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것도 나이 탓이여 하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꼭 사람 냄새라기보다는 사람이 오래 머물다 어딘가로 가버린 자리에 남는 냄새랄까요. 환기를 잘 안 하는 집, 창문을 좀처럼 열지 않는 집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귀퉁이에는 죽은 화분이 3개 있었습니다.
한때는 분명 초록이었을 잎이 바싹 말라 갈색으로 오그라들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걸 치울 생각을 않으셨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안경이 흐릿했으니까요. 냉장고를 열면 간장 한 병, 고추장 반 통, 그리고 3일은 지난 것 같은 두부 한 모가 비닐도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실버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엔 아들이 보내온 건강기능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2주째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뜯을 기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뜯을 마음이 없어서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7시 눈이 떠집니다. 잘 잤는지 못 잤는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물에 마른 밥을 한 공기 드시고 마당도 없는 아파트 거실을 두어 바퀴 걷고 그 다음엔 텔레비전 앞에 앉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오든 크게 상관없으셨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켜두는 거였거든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밖에 없는 집은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빈 공간 같아서요.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놓고 그 소리를 배경 삼아 할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졸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고 가끔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여보. 그 뒤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자리에 그냥 조용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내 최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4년 전 봄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순희. 순이 하니까 촌스럽다고 평생 그 이름 싫어했는데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그 이름 부를 사람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그보다 예쁜 이름이 없더라고. 최씨 할머니는 그다지 대단한 병으로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밥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좀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좀 더 일찍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은 나중에야, 너무 나중에야 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3기였고 수술을 했지만 몸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발견한 지 8달 만에 할머니는 가셨습니다. 마지막 입원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할머니 손을 잡고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날 밤 딱 한 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 밥 걱정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밥 먹는 일이 싫어지셨습니다. 먹어야 산다는 걸 알면서도요. 먹는 게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요.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면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아서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허전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점점 대충 드셨습니다. 물에 마른 밥 라면 하나, 편의점 삼각김밥. 먹으면 되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면 되니까. 아들이 가끔 내려와서 아버지, 제대로 드셔야죠 하면 나 잘 먹어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들도 그 대답이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고 아버지 곁에 붙어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고 미안해서 한 달에 한 번 내려올 때마다 건강기능식품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박스를 뜯지 않은 채로 쌓아뒀습니다. 뜯어서 먹을 의욕이 없었으니까요. 안경이 흐릿해진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안경이 흐릿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안경을 닦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할머니가 닦아주셨거든요. 저녁 드시고 나서 텔레비전 보다가 할머니가 불쑥 어디 봐봐 하면서 안경을 벗겨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안경 수건으로 살살 정성껏 두 면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숨을 호하고 불어서 김서리게 한 다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닦는 그 방식이 할머니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래야 자국이 안 남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안경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스스로 닦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였고, 그 다음엔 습관이 되어서였고, 나중엔 흐릿한 게 차라리 편해서였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면 선명하게 보기 싫은 것까지 다 보이니까요. 텅 빈 밥상, 죽은 화분, 할머니가 쓰던 빈방, 창가에 놓인 채 먼지가 쌓인 할머니의 낡은 화분 받침대. 흐릿하게 보이면 다 뭉개집니다. 그냥 흐릿한 세상 속에 자신도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안경을 닦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흐릿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지훈, 28살, 키는 177cm, 눈매는 날카롭고 입은 얇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무뚝뚝하게 생겼다고 했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불량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신경도 안 쓰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쓸 여유가 지훈이한테는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지훈이는 인천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공장 일과 식당 일을 번갈아가며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지훈이보다 4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형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취직을 해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지훈이는 형이 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희생하는 것, 포기하는 것, 하고 싶은 걸 접고 해야 하는 걸 하는 것. 그걸 보면서 자란 지훈이는 이상하게도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훈이는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요리였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걸 따라 가끔 들어가다가 주방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에 홀렸습니다. 기름 두른 팬에 채소가 닿는 소리, 육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 마늘을 볶을 때 퍼지는 고소하고 알싸한 향기. 그게 좋았습니다. 그 냄새와 소리 속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반지하 냄새도, 아버지 없는 집 냄새도, 가난한 냄새도 다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조리과를 가고 싶었고, 졸업 후엔 좋은 레스토랑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요리 배우고 싶어. 그래. 얼마나 들어? 1년 학원 등록비가 25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훈이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주간조와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자정에 퇴근하는 야간조를 번갈아가며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혔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기름때가 남았습니다. 요리하는 손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손이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를 안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봤습니다. 쉬는 날엔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혼자 이것저것 만들어 봤습니다. 냄비가 탔습니다.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2년을 그렇게 모으니까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250만 원이 필요했는데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50만 원 더 모으면 등록하자. 그렇게 생각하던 그 달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뼈에 금이 가서 한 달 이상 일을 못 하셨습니다. 200만 원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통장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25살 때였습니다. 이번엔 25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학원 등록 전날 지훈이는 처음으로 가족한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형이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학원 다니면서 공장은 어떻게? 야간조 신청하면 되지. 낮엔 학원, 밤엔 공장. 몸이 버티겠어? 버텨야지. 형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사실 한 달 후에 결혼식이거든.
알지? 응, 알아. 근데 엄마 쪽에서 보태줄 게 없어서 내가 좀 모자라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밖에 없어서. 지훈이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얼마 필요해? 200이면 되는데. 지훈아, 너 돈 없지? 됐어. 내가 어떻게든 할게. 아니, 줄게. 지훈이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250만 원. 거기서 200만 원을 인출해서 형한테 줬습니다. 형, 잘 써. 야, 지훈아. 됐어. 그날 밤 지훈이는 아주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요리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달한 냄새, 야채 볶는 소리, 잘 끓인 육수의 진한 향. 지훈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훈이 스스로가 세 번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27살이 되던 해 겨울, 공장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지훈이를 포함해서 12명이 잘렸습니다. 퇴직금이 나왔지만 밀린 월세와 카드값으로 나가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얼마 없었습니다. 취업 공고를 받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냉장고가 비어갔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갔습니다. 카드값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이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하나 사서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아저씨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재킷 주머니에서 지갑이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걸 봤습니다. 안 봤으면 됐을 텐데. 그 순간 라면 국물이 식어가고 창밖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핸드폰에는 카드사 문자가 또 하나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일어났습니다. 옆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갑을 집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4만 5천 원이 있었습니다. 카드 2장과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현금만 빼고 지갑은 편의점 앞 쓰레기통 위에 올려놨습니다. 신분증이 있으면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카드는 바로 정지 신청을 하면 되니까.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합리화라는 거. 그냥 도둑질이라는 거. 아는데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4만 5천 원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으면서 지훈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맛있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가 맛있냐, 이런 걸 먹으려고 그런 짓을 했냐, 그 생각이 너무 비참해서 울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전부 합쳐도 2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지훈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취직하면 다 갚겠다고. 꼭 갚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잡혔습니다. 편의점 CCTV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돌렸고 지훈이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문을 두드렸을 때 지훈이는 방 안에서 이력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맞죠?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력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법정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법정 공기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가 차가운 느낌이랄까요? 높은 천장, 딱딱한 나무 의자, 아무 장식도 없는 회색 벽. 거기 앉아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등을 곧게 펴게 됩니다. 지훈이는 피고인 자리에 앉아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읽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씩 언급됐습니다. 금액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딘가 딴 곳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초범에 가까운 점, 가정 형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수에 준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사가 기록을 몇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지훈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병거합니다. 지훈이는 판사를 받습니다. 240시간.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가늠이 안 됐습니다. 사회봉사 배정을 받고 나서 담당 직원이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지훈 씨는 어르신 생활보조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보조, 말벗, 심부름 등을 돕는 겁니다. 주 5일 하루 2시간씩 총 24주 동안 진행되고요. 어르신이요? 네. 이지훈 씨 거주 지역 담당 어르신으로 배정이 됐는데 박영복 씨 어르신입니다. 73이시고 독거 어르신이에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첫 방문 날 지훈이는 3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 난간에 붙어있는 오래된 화분 사이를 지났습니다.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잠깐 기척이 났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지훈이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눈은 흐릿한 돋보기 안경 너머로 지훈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흰 러닝 셔츠에 낡은 면 바지, 발에는 뒤가 구겨진 낡은 슬리퍼.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지훈이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회봉사 나온 이지훈입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지훈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놈이구만. 지훈이는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돌아서서 안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지훈이는 그걸 들어와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퀴퀴했습니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낮 드라마 같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지훈이는 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 30초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해드리면 됩니까?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보시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파 머리맡에 놓인 안경 케이스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거, 안경요? 닦아. 지훈이는 안경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안경과 안경 수건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안경 렌즈는 지문이 겹겹이 쌓여서 거의 불투명하다시피 했습니다. 지훈이는 수건을 꺼내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껏 문질렀습니다. 지문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야,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그렇게 팍팍 닦으면 렌즈에 흠집 나. 살살 해야 해. 원을 그리면서. 지훈이는 힘을 빼고 원을 그리며 닦았습니다. 그게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첫날 2시간 지훈이가 한 일은 안경 닦기 하나뿐이었습니다. 20분을 닦았습니다. 나머지 1시간 40분 동안은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시는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박씨 할아버지 집 계단을 오르는 게 꽤 익숙해졌습니다. 3층이라 높지 않지만 계단 각도가 좀 가팔라서 처음엔 슬쩍 숨이 찼는데 이제는 그냥 훌쩍 올라갑니다. 난간 옆에 죽은 화분들도 이제는 풍경처럼 보입니다. 아, 오늘도 저 화분들 있구나 그러면서 지나칩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왔어? 네. 들어와. 이게 루틴이 됐습니다. 인사치고는 짧고 건조하지만 처음 일주일의 그 팽팽한 긴장감은 이제 없습니다. 그냥 담담한 루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이 회사 문을 여는 것처럼 지훈이는 할아버지 집 문이 열리는 걸 기다립니다. 그날은 들어가자마자 뭔가 냄새가 달랐습니다. 고소하고 달달한 냄새가 났습니다. 뭐 끓이세요? 된장찌개. 아. 지훈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부엌 쪽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안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면서 두부 조각이 위아래로 동동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가 썰어 들어가 있었고 호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온 집 안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2인분이요. 할아버지가 가스 불을 줄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제 것도요? 아니면 내가 2그릇을 먹겠어. 지훈이는 말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냄비 뚜껑을 덮으시고 소파로 돌아가셨습니다. 안경 먼저 닦아. 밥은 그 다음에 먹어. 지훈이는 안경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자네 요리 좋아해? 지훈이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요? 먹는 걸 보니까 잘 먹네. 맛을 아는 사람이 잘 먹는 거요. 지훈이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간이 좀 세졌나? 나이 들면 간 조절이 잘 안 돼. 짜진 않습니다. 짜? 아니요. 짜지 않다고요. 그래.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더 드셨습니다.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지훈이는 자기도 모르게 국물을 한 번 더 먹어봤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마늘이요. 응? 마늘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끓이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두부가 더 부드러웠을 거고요. 말하고 나서 지훈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말했다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요리해봤어? 조금요. 조리학원 같은 데 다녔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뭔가 생각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지훈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말수가 없는 이 식탁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해. 제가 할게요. 자네가 할 일은 안경 닦는 거요. 설거지는 내가 한다고. 안경 이미 닦았잖아요. 오늘 2번 닦아. 점심 먹고 나서 또 지문 묻었을 거야. 지훈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 스스로 좀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웃은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넷째 주. 지훈이는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 같았습니다. 흑백도 아니고 칼라인데 색이 좀 바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 옆에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웃는 얼굴인지 지훈이는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진 쪽을 보셨습니다. 마누라. 아, 할머니세요. 지금은요? 죽었어. 지훈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잠깐 사이에 방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걸레를 다시 들고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혼자 사는 걸까?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왜 아들은 아버지를 혼자 두는 걸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걸까? 세상을 흐릿하게 보고 싶어서 안경을 안 닦는 사람처럼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덜 아프기 때문인 걸까? 지훈이는 자기 방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떨쳐졌습니다. 5째 주 화요일. 지훈이가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낯선 신발이 있었습니다. 남자 구두였습니다. 꽤 비싸 보이는 거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넥타이를 맨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할아버지를 조금 닮았습니다. 아들이구나. 지훈이는 바로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 나오는 이지훈입니다. 남자는 지훈이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아, 예.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은 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 의자에 앉으면서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자주 연락드려요. 제가 올 때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서. 지훈이는 멈췄습니다. 저는 담당 지침에 따라서. 아, 예, 알아요. 공식적인 역할은 알겠는데 그냥 사람으로서 좀 신경 써주시라고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창호야, 이 친구한테 그러지 마라. 아버지, 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창호. 아들 이름이 박창호였습니다. 박창호 씨는 지훈이를 다시 봤습니다. 저 사실 이분이 사회봉사로 온 거잖아요. 무슨 이유로 오는 건지 아버지한테 듣긴 했는데. 지훈이는 그 말이 뭔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도둑질했다는 거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지훈이는 짧게 답하고 안경 케이스를 집었습니다. 창호 씨가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간장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밥은 챙겨 먹어. 어떻게 챙겨 먹어요? 재료가 없는데. 아버지 이러면 진짜 제가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면 더 자주 와라. 창호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바쁜 거 알잖아요. 알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 모시러 오는 것도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고, 싫다고 한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안경을 닦으면서 자기가 없는 척을 했습니다. 창호 씨가 다시 거실로 나와서 소파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온 이유 아시잖아요. 알어. 요양원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호 씨가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달에 좋은데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많고. 아버지 혼자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나 요양원 안 가. 아버지, 안 간다고. 왜요? 뭐가 불만이에요?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기서 혼자 계시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고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창호야. 네.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요. 창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요. 그러면 죽는 거지. 아버지, 나는 순이 있던 집에 있고 싶어. 그게 다야. 창호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안경을 다 닦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창호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한계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형수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시아버지 모시는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다고요. 저도 그냥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제 살기도 바빠요. 아버지가 거기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호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대답은 다음에 들을게요. 지훈이는 창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호 씨가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저분 좀 잘 부탁드려요. 밥이라도 잘 드시게. 그 말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지훈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호 씨는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보셨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훈이는 안경을 들고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을 받아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지훈이는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는 금방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상관해도 돼.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상관해주는 사람이 이 집에 없어서. 그날 밤 지훈이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한테 문자를 썼습니다. 형, 나 요즘 사회봉사 나가는데 독거노인 할아버지 댁인데 할아버지 아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근데 할아버지는 싫다고 하시고 형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 어차피 남의 일이야. 240시간 채우고 오면 끝인 거잖아. 지훈이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240시간 채우면 끝.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이 이렇게 씁쓸하게 느껴지는 건지. 여섯째 주 월요일. 지훈이가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 지훈이는 초인종을 안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뛰어갔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어. 괜찮긴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냥 미끄러졌어. 별거 아니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서 일으켜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오른쪽 무릎을 짚으셨습니다. 무릎이요? 원래 안 좋아. 괜찮다니까.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소파에 앉히고 바닥을 봤습니다. 물이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컵이 깨져 있었습니다. 물 가지러 가시다가요? 응.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가져다 드렸잖아요. 자네 아직 안 왔잖여. 초인종 누르시면 올라오는데요. 저 항상 일찍 와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훈이는 깨진 컵 조각을 치우고 물기를 닦고 새 컵에 물을 받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받아 드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날 안경을 닦으면서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잡이 잡으세요. 이동하실 때 꼭. 알어. 아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그 눈이 오늘따라 좀 피로해 보였습니다. 자네 몇 살이요? 28이요. 28배 이런 데서 이러고 있으면 내 또래는 아직 괜찮은 거지. 지훈이는 답을 안 했습니다.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뭐가요? 이거 다 끝나고. 지훈이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취직해야죠. 어디? 공장이든 배달이든. 요리는? 지훈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돈도 있어야 하고 시간도 있어야 하고. 저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할아버지는 잠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포기한 거야?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일곱째 주. 그 주는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공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화요일에 창호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셔를 들고 왔습니다. 지훈이는 마침 그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 씨가 들어오면서 지훈이를 봤습니다. 아, 오늘도 오셨네요. 네. 창호 씨는 거실에 브로셔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방도 깨끗하고 정원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브로셔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창호야. 아버지, 지난번엔 시간 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셨잖아요. 생각은 했어.
답은 똑같아. 창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혼자 계시다가 지난번처럼 또 넘어지시면요?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밤에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창호 씨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저도 더 이상 오기가 힘들어요. 오면 올수록 제가 더 힘들어져요. 이게 계속되면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방 안이 쭉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청소를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창호 씨가 머쓱한 듯이 브로셔를 접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화 안 냈어. 그냥 그렇구나 했어. 창호 씨는 잠시 더 있다가 이것저것 냉장고를 채워놓고 나갔습니다. 창호 씨가 나간 직후 할아버지는 한참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훈이는 청소를 마저 끝내려고 했는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것과 달랐습니다. 뭔가 꺼진 것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괜찮으세요? 괜찮어. 자네 안경 닦았어? 네. 그럼 오늘은 가도 돼. 오늘 더 할 것 없어.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시간 남았어도 돼. 오늘 피곤해. 지훈이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더 있을게요. 왜? 그냥요.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지훈이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켜진 채로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우리 창호 어떻게 봤어? 지훈이는 대답을 고민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래 보여?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랑 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거랑 둘 다 섞인 것 같긴 한데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28짜리가 그런 것도 알아? 제가 아버지 없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좀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남의 아버지들을. 할아버지는 잠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갔어? 초등학교 때요. 그래서 힘들었어? 지훈이는 잠깐 웃었습니다. 뭐 그렇죠. 근데 왜 남의 것을 훔쳤어?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지훈이는 그 말에 갑자기 뭔가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도 훔치는 건 아니지. 알아요. 알면서 했어? 알면서 했죠. 왜?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오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순이 가고 나서 그냥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었어.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자야 하는지, 왜 아침이 오는지.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근데 아침은 와. 내가 일어나기 싫어도. 해는 떠. 내가 보기 싫어도. 창가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경 렌즈 위에서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참 얄미워. 할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지훈이는 그 웃음을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 지훈이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뭔가 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화분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거실 귀퉁이에 있던 화분 3개를 베란다 쪽으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됐어. 무겁지도 않아. 화분 치우시는 거예요? 버려야지. 죽은 거잖여. 지훈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제 안경 쓰고 보셨어요? 응.
할아버지가 화분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지훈이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안경이 깨끗해지자 죽은 화분이 보이기 시작하셨구나. 선명하게 보이면 보기 싫은 것도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엔 치우기로 하셨구나. 지훈이는 나머지 화분 2개를 들고 베란다로 따라 나갔습니다. 팔째 주 목요일. 이날은 지훈이가 조금 늦었습니다. 버스가 연착됐습니다. 10분쯤 늦었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전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좀 붉었습니다. 눈도 좀 충혈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몸 안 좋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들어와. 지훈이가 들어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지훈이는 안경 케이스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경 케이스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안경이 거기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미 쓰고 계시네요. 응. 닦아드릴까요? 됐어.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 지훈이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호 씨한테 전화 오셨어요? 응. 요양원요? 다음 달에 넣겠다고 했어.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동의를 안 해도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은 거요. 창호가 미리 이야기를 해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동의하면 되는 모양이지. 지훈이는 잠깐 멍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싫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부모요. 자식이 결정하면 그게 되는 세상이더라. 방 안에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뭔가 화가 났습니다. 창호 씨한테. 아니면 세상이 그냥 그렇다는 사실에. 아니면 자기도 결국 이번 달까지만 이 집에 오다가 사라질 거라는 것에. 지훈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얇은 입술. 불량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얼굴. 근데 지금 그 얼굴이 좀 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금요일.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창호 씨였습니다. 지훈이는 멈췄습니다. 창호 씨도 지훈이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 오셨네요. 네. 지훈이가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 계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창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셔요. 제가 왔더니. 지훈이는 닫힌 방문을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1시간 넘었어요. 밥도 안 드시고. 지훈이는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예요, 지훈이요. 잠깐 있다가 대답이 들렸습니다. 응. 나오실 수 있어요? 이따 나갈게. 밥은 드셨어요? 이따. 지훈이는 돌아섰습니다. 창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이는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밥 할게요. 창호 씨가 따라왔습니다. 제가 사온 게 있는데요. 사온 거보다 직접 하는 게 나아요. 창호 씨는 말을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창호 씨가 사온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두부, 호박, 파, 달걀, 된장. 지훈이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가스를 켰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창호 씨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요리할 줄 알아요? 조금요. 어디서 배웠어요? 유튜브요. 창호 씨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두부를 썰었습니다. 손놀림이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오래 연습한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호박을 넣었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더 짙었습니다. 창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화나신 거예요. 지훈이는 국물을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슬프신 거 아닐까요? 슬픈 거요? 자식한테 결정을 빼앗기는 기분이라면 화보다는 슬픔이 더 클 것 같아서요. 창호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지훈이는 밥을 덜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밥 됐어요. 잠깐 있다가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눈이 좀 빨갰습니다. 우셨구나. 지훈이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창호 씨도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된장찌개를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잠깐 멈추셨습니다. 마늘 넣었어? 네. 순이 넣던 방식이네. 지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드셨습니다. 창호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창호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훈이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호 씨가 주방에서 나오면서 할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양원 얘기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할아버지가 창호 씨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제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의견을 좀 더 들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잠깐 창호 씨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창호 씨는 뭔가 더 하려다가 그냥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가볼게요. 응. 다음에 또 올게요. 오고 싶으면 와라. 창호 씨가 나갔습니다. 창호 씨가 나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지훈이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밥한 거야? 네. 된장찌개 어디서 배웠어? 할아버지한테요. 내가 언제? 처음에 2인분 끓여주셨잖아요. 그거 맛보고 집에 가서 해봤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지훈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늘 넣는 건 잘 알았어. 순이 할머니 방식이라고 하셔서요. 응. 할아버지가 조용히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닦아줘. 네. 지훈이가 안경을 받아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요리사 하고 싶었다고 했지?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됐고. 하고 싶었어, 안 했어? 지훈이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포기한 거랑 달라. 지훈이는 안경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하고 싶으셨어요? 젊을 때. 나? 네. 나는 농사꾼이었어. 고향이 전라도 농촌이었거든. 서울 나와서 공사판 일하다가 순이 만나서 그냥 살았어. 하고 싶은 게 없으셨어요? 없진 않았지. 사진 찍는 게 좋았어. 필름 카메라. 아, 그래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찍지만 그때는 카메라가 귀해서 동네 사진관에서 카메라 빌려서 순이 사진 찍어주는 게 좋았어. 웃는 얼굴 찍어주는 게. 지금도 찍으세요? 순이 가고 나서는 안 찍어. 지훈이는 안경을 다 닦고 할아버지한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셨습니다. 할아버지. 응. 요양원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닌데. 그냥 여기 있으세요. 여기가 할머니랑 사셨던 집이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참 지훈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제 몇 주 남았어? 지훈이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4주요. 4주. 네. 그 이후엔? 저도 모르죠.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오후 햇살이 안경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모르는 게 포기한 거랑 달라.
지훈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눈 뒤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방에 누워서 계산했습니다. 4주, 20일, 40시간. 40시간이 지나면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조금 슬펐습니다. 아홉째 주 월요일, 지훈이가 도착했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부터 냄새가 달랐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에 계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지훈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할아버지 뭐 하세요? 전 부쳐. 전이요? 오늘 월요일이잖여. 순이가 살아있을 때 월요일엔 항상 전 부쳐서 먹었어. 호박전이랑 감자전. 지훈이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팬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감자전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튀겨지면서 기름 두르는 소리가 지글지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올라왔습니다. 맛있겠다. 기다려. 뒤집어야 해. 할아버지가 뒤집개로 전을 뒤집으셨습니다. 반대쪽이 진한 황금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요? 반죽이 오래돼야 맛있어. 순이한테 배웠어. 지훈이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반죽을 준비하셨다. 월요일이라서. 순이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월요일엔 전을 부쳤다고. 앉아서 기다려. 제가 도울게요. 됐어. 자네는 안경이나 닦어. 지훈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안경 케이스를 집었습니다. 전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진짜요. 바깥에서 파는 거랑 달라요. 뭔가 더 진한 맛이 있어요. 들기름 넣었어. 순이가 들기름 써야 진짜 전이라고 했거든. 들기름이 다르구나. 다르지. 향이 달라. 식용유랑. 지훈이는 한 조각 더 집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팔아도 되겠어요. 팔어? 네. 진짜요. 할아버지가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73세 전 장사를 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무릎도 안 좋고 눈도 침침하고. 안경 깨끗하게 닦으면 눈은 괜찮잖아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웃으셨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그 웃음. 지훈이는 그 웃음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피는 봄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자네 입이 가볍구만. 그게 장점이에요. 장점이요? 네. 사람 기분 좋게 하는데 쓰니까요. 할아버지가 또 웃으셨습니다. 이번엔 소리까지 났습니다. 작고 낮은 웃음이었지만 그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퍼졌습니다. 지훈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 열째 주부터 할아버지가 달라지셨습니다. 커튼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셨습니다. 죽은 화분을 치운 자리에 새 화분을 하나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조그마한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사셨어요? 응. 물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잘 키우실 수 있겠다. 죽이면 어떡해. 죽으면 또 사면 되죠. 할아버지가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햇살이 화분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름 지어줄까요? 화분의 이름을? 네. 순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함부로 그 이름 쓰면 안 돼. 함부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옆에 있으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참 화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주 수요일. 지훈이가 안경을 닦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낡은 카메라였습니다. 필름 카메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가죽 케이스가 달아 있었고 렌즈 앞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전에 쓰던 거요. 사진 찍는다고 하셨던 거요? 응.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뒀어. 지훈이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작동해요? 모르지. 한번 해봐야 알겠지. 건전지 있어요? 있어. 지훈이는 안경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건전지 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건전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고 할아버지가 새 건전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넣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켜진다. 진짜?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받아서 뷰파인더에 눈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을 향하셨습니다. 다육식물 화분이 있는 창가.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셔터를 누르셨습니다. 찰칵. 그 소리에 두 사람 다 잠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내리셨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리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가끔 카메라를 트셨습니다. 창밖 하늘을 찍으셨습니다. 다육식물을 찍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밥 먹다가 지훈이한테 카메라를 들이대셨습니다. 갑자기 왜요? 찍어야지. 저 찍으시게요? 왜 안 돼? 찰칵. 지훈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내리고 웃으셨습니다. 손이 반이네. 찍는다고 하시면 준비라도 하죠. 준비한 얼굴보다 이런 게 더 진짜요. 지훈이는 픽 웃었습니다. 저 못생기게 나왔겠다. 못생기면 어때? 살아있는 얼굴이 찍혔는데. 지훈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살아있는 얼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11째 주 화요일. 지훈이가 그날따라 늦었습니다. 30분쯤 늦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지훈이 얼굴을 보시더니 뭔가 읽으셨습니다. 들어와. 지훈이가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안경. 지훈이가 안경 케이스를 집었습니다. 안경을 꺼냈습니다.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닦다가 지훈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오늘 취업 통보 받았어요. 어디? 공장이요. 경기도에 있는 거. 다음 달부터 출근이에요. 잘 됐네. 네. 왜 안 좋아? 지훈이는 안경을 닦는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좋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뭐가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지훈이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요. 그 말에 지훈이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그냥 공장이 편해요. 익숙하고. 익숙한 게 하고 싶은 거랑 다르잖여. 지훈이는 안경을 내려놨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요? 응. 3번이나 모았어요. 학원 등록금을. 3번 다 못 갔어요. 어머니 병원비, 형 결혼식 비용, 공장 잘리고 생활비. 그때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꿈 같은 거 꾸는 게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잠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모아봤자 또 어디로 나가겠지 그 생각이요. 그냥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잖아요. 그게 편해? 편하지 않은데 덜 아프긴 해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오래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 말했어. 선명하게 보면 아프다고. 그래서 안경 안 닦은 거라고.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근데 자네가 안경 닦아줬잖여. 네. 선명해지니까 처음엔 아팠어. 죽은 화분 보였지, 먼지 보였지, 순이 없는 집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보였지. 근데 있잖여, 지훈아.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름을 부른 게. 지훈이는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명해지니까 다른 것도 보이더라고. 창가에 햇살 드는 거.
다육식물 세입 나오는 거. 자네 얼굴.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안 보이면 편해. 근데 안 보이면 좋은 것도 못 봐. 지훈이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사실요. 응. 지금 좀 울 것 같아요. 울어. 여기서요? 어디서 울어야 해? 지훈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울었던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지훈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어른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네가 어른이요. 28이면 어른이야. 어른은 안 울어야죠. 어른이라고 안 울어야 돼? 그럼 내가 순이 보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사흘 운 건 뭐여? 지훈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가도 돼.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요리는 포기하지 마. 야간에 학원 가면 되잖여. 낮엔 공장, 밤엔 학원. 그게 되겠어요. 되지. 몸이 힘들지. 근데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랑 해보다가 안 되는 건 달라.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나이 먹으면 돼. 기다려. 지훈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그 두 사람 위로 길게 누웠습니다. 12째 주 금요일. 창호 씨가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봉투도 요양원 브로셔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에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왔어? 창호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갈비였습니다. 오늘 제가 갈비 할게요. 네가? 형수한테 배웠어요. 제가 직접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잠깐 창호 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훈이는 안경을 닦으면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창호 씨가 고기를 손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얘기요. 응. 저 취소했어요. 할아버지가 창호 씨를 봤습니다. 취소? 네.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제 편하자고 한 것 같아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창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올게요. 토요일에요. 그리고 이 근처에 방문 요양사 선생님 한 분 연결해 놨어요. 월, 수, 금 오시기로 했고요. 요양사? 네. 청소도 도와주시고 말벗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장도 봐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는 건 사실이니까. 할아버지는 잠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건 됐어. 아버지, 이건 제발요. 이건 들어주세요. 저도 양보한 거잖아요. 할아버지와 창호 씨가 서로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시선을 거두셨습니다. 알았어. 창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안경을 닦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았습니다. 이 집에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갈비를 먹으면서 창호 씨가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이씨, 이제 얼마 남았어요? 2주요. 아, 그렇구나. 창호 씨가 갈비를 씹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원래 이렇게 웃으시는 분 아니었거든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창호 씨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맞죠? 뭐가? 많이 밝아지셨잖아요. 나는 원래 밝아.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갈비 한 점을 집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경이 깨끗해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서 그래. 창호 씨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는 밥을 먹었습니다. 창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씨, 고마워요. 진짜로. 별거 안 했습니다. 안경 닦은 거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별거예요. 창호 씨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면서 오랫동안 아무도 안경 안 닦아드렸잖아요. 그거 알아요?
제가 올 때마다 안경이 뿌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부끄러워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창호 씨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아들아. 그 정도면 됐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월요일. 지훈이는 계단을 오르면서 이 계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포함 닷새. 10번의 안경 닦기. 그러면 240시간이 다 찹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네. 평소와 같은 인사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짧은 인사가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왔어? 라는 말이 왔구나, 다행이다, 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이도 자기가 이걸 느끼는 게 웃겼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왜 물어봐? 항상 들어왔잖여. 마지막 주라서요. 할아버지가 잠깐 지훈이를 봤습니다. 들어와. 그 주 내내 두 사람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안경을 닦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요일엔 할아버지가 갑자기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봐도 돼요? 같이 보려고 꺼낸 거요. 두 사람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앨범을 넘겼습니다. 젊은 할아버지, 젊은 할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밥 먹는 사진, 웃는 사진. 여기 어디예요? 설악산이요. 20대 때 갔어. 순이가 단풍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 예쁘셨다. 그래.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잘생기셨어요. 지금도 잘생겼어.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앨범을 한 장 더 넘기셨습니다. 어린 창호 씨 사진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창호 씨 어릴 때예요? 응. 저놈도 이럴 때가 있었어. 귀엽다. 귀엽지. 근데 나중에 저게 이렇게 커서.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앨범을 덮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꺼낼 용기가 없었어. 왜요? 보면 그리워서. 그리우면 아프니까. 지훈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 그리운 건 그리운 거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앨범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선명하게 봐야 제대로 기억하지. 흐릿하게 보면 기억도 흐릿해져. 지훈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안경 너머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4년 전부터 흐릿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전날,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이가 들어갔더니 뭔가를 싸고 계셨습니다. 뭐예요? 전 어제 부쳤어. 저 주시려고요? 자네 가고 나서 뭐 먹을 거요? 지훈이는 말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쌌어. 형이랑 나눠 먹어. 감자전이에요? 호박전이에요? 둘 다. 들기름 넣었어요? 당연하지. 지훈이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들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고맙습니다. 됐어. 진짜로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자네가 더 고마워야지. 내가 고마운 게 뭐 있어. 많죠. 뭐가? 밥 해주셨고, 라면도 주셨고, 된장찌개도 알려주셨고, 요리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울어도 된다고 하셨고, 할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응. 이름 불러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아 하고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았어? 오래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게 부드럽게. 할아버지는 잠깐 지훈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항상 가던 시간보다 일찍 씻고 옷을 입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달력에 오늘 날짜에 별표가 하나 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써놨습니다.
지훈이는 그 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뭔가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무엇을 살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안경 수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극세사 재질의 안경 수건.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였습니다. 지훈이는 그걸 집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더 둘러보다가 다육식물용 작은 영양제도 하나 집었습니다. 순이라고 이름 붙인 화분에 줄 거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지훈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 그 애매한 무게. 끝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느낌인 줄 몰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깔끔한 남색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빗어 계셨습니다. 지훈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차려입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날 아니요. 지훈이는 말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안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지훈이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달랐습니다. 커튼이 활짝 걷혀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다육식물 순이가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찻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지훈이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보리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2잔에 따르셨습니다. 지훈이는 2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경 닦아. 오늘도요? 마지막 날이라고 안 닦어? 오늘이 더 깨끗하게 닦아야지. 지훈이가 피식 웃으면서 안경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돋보기 안경. 4년 동안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던. 지훈이가 처음 왔을 때는 지문이 겹겹이 쌓여 불투명했던. 지금은 매일 닦아서 렌즈가 반짝이는 그 안경을. 지훈이는 숨을 한번 불었습니다. 호호하고 김이 서렸습니다. 안경 수건으로 원을 그리며 닦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다 닦았습니다. 렌즈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지훈이가 안경을 들어서 빛에 비춰봤습니다. 흠 하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안경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창밖 하늘을 보셨습니다. 순이 화분을 보셨습니다. 앨범이 놓인 선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를 보셨습니다. 한참 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훈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덥석? 지훈이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거칠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훈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이제야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네.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꽤 괜찮게 생겼구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훈이는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할아버지도요. 내가? 네. 웃으실 때 특히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지훈이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한 방울, 2방울, 닦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도 돼. 여기서. 아까 할아버지가 그 말 하셨는데. 또 해도 되지. 2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는 그 이상한 표정으로. 한참 후 지훈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안경 수건이었습니다. 새것, 부드러운 극세사. 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셨습니다. 이게 뭐여, 이렇게 부드러워. 좋은 거예요. 이걸로 닦으시면 더 잘 닦여요. 혼자 닦을 수 있겠어? 다 배우셨잖아요. 숨 불고 원 그리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다 배웠지. 지훈이가 또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영양제 병이 나왔습니다. 순이한테요.
다육식물 영양제예요. 물에 몇 방울 섞어서 주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그걸 받으셨습니다. 창가 화분 쪽을 보셨습니다. 순이, 봄 햇살 속에 서 있는 조그만 다육식물. 잘 크겠네. 네. 할아버지가 잘 봐주시면요. 볼게.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지훈이가 가방을 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요리학원 알아볼게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공장 다니면서요. 야간으로. 힘들겠다. 해봐야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리고요. 응. 가끔 와도 돼요? 할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의무 아닌데도? 의무 아니어도요. 왜? 안경 닦아드리려고요. 할아버지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 올게요. 밥 해놓을게. 감자전이요? 들기름 넣어서.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기대할게요. 지훈이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두 칸. 뒤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가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지훈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좋은 요리사 돼. 지훈이는 한 박자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박자 더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좋은 사진 많이 찍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지훈이가 다시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지훈이는 잠깐 멈춰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아주 맑았습니다. 지훈이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손에 새 안경 수건을 들고 계셨습니다. 한참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선반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앨범을 펼치셨습니다. 순이 할머니 얼굴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할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그 사진을 보셨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렌즈 너머로 선명하게 보이는 아내의 얼굴. 할아버지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셨습니다. 순이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봄바람만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좋은 애 만났어. 바람이 커튼을 살랑 건드렸습니다. 참 묘한 벌이여. 남 도둑질하다 걸려서 내 안경 닦으러 왔는데 내가 더 받은 것 같아. 할아버지가 앨범을 한 장 더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안경 수건을 보셨습니다. 지훈이가 두고 간 것. 몰래 두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몰래 두고 간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수건을 집어서 안경을 닦으셨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숨을 호하고 불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닦았습니다. 다 닦고 나서 쓰셨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잘 닦이네.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지훈이는 야간 조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 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주방에 서서 팬을 달굴 때, 기름을 두를 때, 야채가 팬에 닿아 지글지글 소리를 낼 때, 그 냄새와 소리 속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반지하 냄새도, 아버지 없는 집 냄새도, 가난한 냄새도, 도둑질했던 그날의 기억도 다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지훈이는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죽었던 화분 자리에 뭔가 새로 심겨 있는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으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왔어? 네. 들어와. 문을 열면 들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감자전이거나 호박전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안경 먼저 닦아. 매번 이 말씀을 하시네요.
자네가 잘 닦자녀. 지훈이가 웃으면서 안경 케이스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 밥을 먹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가의 순이, 하늘, 밥상, 어느 날은 계단 앞새 화분. 지훈이는 학원에서 배운 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뭘 배웠는지, 뭘 태웠는지, 선생님한테 뭘 지적받았는지 할아버지는 다 들으셨습니다. 가끔 그래서? 하고 물으셨습니다. 가끔 잘했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그냥 들으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지훈이는 조리사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그래? 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했습니다. 잘했어.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두 글자가 지훈이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칭찬보다 컸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오고 싶으면 와. 밥 해갈게요. 뭐 할 거요? 갈비찜이요. 무거운 걸 들고 오려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긴. 좋아하시잖아요. 와. 지훈이가 전화를 끊으면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안경을 닦아줄 때 세상이 이렇게 맑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벌은 어쩌면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시간이었습니다. 박영복 할아버지의 낡은 돋보기 안경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흐릿하게 보면서 살아갑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보기 싫은 걸 안 보려고. 그런데 누군가의 서툰 손길이 그 흐릿함을 닦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선명한 세상 속에서 선명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훈이의 요리가 언젠가 할아버지의 밥상에 오르기를, 그리고 할아버지의 카메라가 그 밥상을 찍기를 바랍니다.